안녕하세요. 주거리즘의 강우진입니다. 자, 오늘 반도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급을 쫙 빨아들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보고 또 어떤 종목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을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삼성 SK 오픈 AI와 손잡았다. 700조 스타게이트에 HBM 공급한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내용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픈 AI의 700조 원 규모 인공지능 프로젝트의 핵심 협력사로 참여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고대역폭 메모리 이 HBM 생산량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려서 오픈 AI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HBM이 잘 나가는데 앞으로 2배 이상으로 늘려서 공급을 한다라는 게 이제 키 포인트가 된 거죠. 자, 그리고 SK는 국내 서남권에 그리고 삼성은 동남권에 각각 오픈 AI와 함께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라는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반도체 기업,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좀 강력하게 밀어붙인 재료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안에 좀 보시게 되면은 자, 샘 올트먼 이 CEO가 이제 지난달 23일에 텍사스주 에빌린의 첫 시설 가동식에서 향후 3년간 이 투자금의 80%를 조기 집행해서 속도를 내겠다라고 좀 발표를 한 바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지금 투자를 강력하게 지금 단기간에 밀어붙이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을 구축할 때 결국에는 메모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주로 이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픈 AI는 스타게이트의 웨이퍼 기준 월 90만 장 규모의 고성능 D램이 필요하다라고 좀 추산을 하는데, 자, 이는 현재 전 세계 HBM 총 생산 능력의 2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HBM 세계 1위인 SK하이닉스와 또 메모리 생산 능력 1위인 삼성전자 협력 없이는 구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론도 물론 생산을 하기는 하지만 생산량의 캐파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뭐 HBM 공급 요청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체제를 좀 구축하겠다라고도 발표하기도 했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뿐만이 아니라 뭐 GDDR이라든지 SSD 등 다양한 메모리 제품을 좀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데이터 센터를 각각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규제 우려 이런 리스크도 사전에 좀 제거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발생할 노이즈가 없다, 기대감만 가득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국민성장펀드 역시도 이제 반도체와 같은 산업에 좀 투자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이제 기타 계열사에 대한 뭐 협력 방안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사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해서 좀 봤고,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7월부터 매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 대장이 SK하이닉스다. 자, 그리고 또 퓨어 플레이로서 이 메모리 반도체 하나만 보고 달려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앞으로 행보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사상 최대 SK하이닉스 사상 최대 실적, 뭐 또 반도체 최대 수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SK하이닉스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출하량도 그렇고 이런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세하게 내용들도 좀 정리를 해드렸고 뭐 기술적으로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노이즈들이 있었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조정 시에는 언제나 매수 가능하고 30만원 돌파할 경우에는 오히려 돌파 매매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 자,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특징 코멘트 정리해드린 게 있다. 바로 앞서 본 내용입니다.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텍스트로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했는데, 자, 퓨어 플레이로서의 저력을 확인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실적도 수주도 사상 최대, 그리고 중기 목표가 얼마 제시했죠? 38만원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사업 부문이 다 좋다. 낸드까지 좋아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BPS 19만원 정도 예상을 했고, PBR입니다. 오타가 있는데, 그래서 중간값 2배 정도 적용을 해서 우리 목표가 38만원 설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증시도 좋고 반도체 섹터 투심도 좋기 때문에 도달 가능하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죠.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SK하이닉스 달성했어요. 드디어 38만원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오늘 심지어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서 40만원대까지 터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익 챙기라고 안내를 좀 드리기도 했고,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TP를 뭐 40만원 중반대, 최대는 50만원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38만원 구간 이탈 없이는 추가 비중 축소 없이 한번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제가 SK하이닉스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가지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바닥권부터 여러가지 종목들을 추천을 했고, 또 최근에 IMT라는 종목을 이번 주 화요일에 또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재료가 있는지 뭐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고, 회사 홈페이지도 연결을 해드렸고, 또 실적 재무에 대한 부분 안내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저는 항상 바닥권 혹은 눌림이 나왔을 때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죠. IMT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우하향을 보이다가 만원대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는 걸 확인을 하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200원, 1500원,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11,8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오늘 11,900원대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수익 챙겨두고 나머지는 2차 목표가 13,000원으로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와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은 또 무엇을 볼 수 있냐, 새로운 종목이 무엇이냐, 이게 궁금하시겠죠. 자, 오늘의 종목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사이닉 솔루션이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왜 제시를 해드리냐, 이제 그러니까 디자인 솔루션 기업인데, 여기 보셔야 돼요. 자, SK하이닉스 직수혜주가 기대가 된다. 직수혜가 기대가 된다. 국내 유일 SK하이닉스 시스템 IC의 디자인하우스 기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국내 유일 디자인하우스 파트너사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부가 분사되기 전부터 디자인하우스 업무를 해왔고, 판매 대행 협력까지도 이어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또 대표님이 이전 인수 전이죠. 현대전자 당시에도 직원으로 일했었던 그런 이력도 있는 그런 대표님이라 보시면 되겠고, 조금 더 자세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 시스템 IC와 관련돼서 실제로 실적이 연동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서 실적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최근 3년간 매출 성장률 13%를 기록을 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전세계 220개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디자인 솔루션 중에 가장 많은 고객사를 확보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또 HBM과 관련돼서 실제로 이번 HBM4의 설계와 검증 최적화 과정에 참여를 했다. 그래서 실제 공급망에 연결이 됐다라는 게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는데 뭐 기존 하던 것들도 잘 돼가고 있지만, 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센서 사업도 지금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맴스 마이크로폰 센서, 이제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 사용되는 센서고요. 또 맴스 초음파 센서, 거리를 측정하거나 장애물을 감지하는 센서, 이게 눈에 해당하는 거죠. 시각. 그리고 추가적으로 극적외선 IC 센서, 역시나 이제 시각과 관련된 건데,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지 않는 빛을 감지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앞으로 휴머노이드 뭐 요런 것에 활용이 가능하겠죠. 뭐 온디바이스 AI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오감과 관련된 그런 센서들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도 신성장 동력이다. 그 외에도 지금 사업 영역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동 디자인 센터 설립이라든지 뭐 합작법인 추진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유럽과 인도 시장 진출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실적을 보게 되면 이렇게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영업이익 모두 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이제 피어 그룹에 속하는 가온칩스랑 비교를 해본다면은,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965억, 영업이익 35억이었어요. 24년도 기준. 자, 그런데 어때요? 이 사이닉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 1674억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53억 원이에요. 가온칩스보다 더 높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어때요? 시총은 사이닉 솔루션 2300억대, 가온칩스 5800억대로 차이가 꽤 큽니다. 그래서 비교적 저평가 종목이다. 우리가 HBM 공급망까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상장 이후 급등을 보였다가 이렇게 다 반납을 했어요.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하고 이중바닥 형성 이후에 다시 상승 전환 시도를 하고 있는 자리죠. 그런데 오늘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줄었다가 늘어나려는 모습이죠. 주가도 빠졌다가 다시 늘어나면서 직전 고점 돌파하는 시도를 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또 요즘 SK 하이닉스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관련주들, 밸류체인주들 움직임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요렇게 잡아뒀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반도체 이어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수익 달성, 그리고 IMT 목표가 달성 수익 축하드리겠고, 또 이번에 사이닉 솔루션까지도 좋은 흐름 이어가서 여러분들도 많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